예,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7분, 5분에서 7분 정도씩 이제 발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패널들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엄명도 소장님 말씀입니다. 이거 어디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명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개가 좀 수정할 것이 있는데,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졸업을 하고, 제대를 하고, 자연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좀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사회봉사나 공헌 한쪽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견도 기르고 고추도 심고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레아 쪽 요소수에 대해서 지금 새로 개발하신 거가 키포인트 같은데요. 우선 제가 거기에 옛날에 있으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제가 책 쓴 것도 있습니다. 환경 책도 있지만은, 역사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980년도에 이제 환경청이 생기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이제 COCC, NOx, 이런 세계 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차를 만들어서 생산하게끔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연료 품질, 그 다음에 허용 기준 만들어 가지고 그때 또 같이 이제 시행을 했었고,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요소수 같은 일종의 첨가제라 그럽니다. 첨가제는 1986년도에 바륨이라는 우리 2차 오염 물질인데 암을 발생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금속에 타가지고 연료를 집어넣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매연이 90%가 저감이 됐어요. 매연이. 그래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거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발암 물질인 2차 오염 물질이 포함됐다 이거죠. 그 첨가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법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법에다가 이제 연료 품질 플러스 첨가제. 그래서 그때 허가를 이제 안 해줬죠. 그걸 안 해주고, 야 이거 첨가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매연이 주는 대신에 대체 또 반대로 2차 오염 물질이 발생하니까 이거 법에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가 제일 이제 시초입니다. 첨가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유동점 향상제, 겨울에 이제 이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뻑뻑해지거든요. 그런 분사 상태가 안 좋아서 연소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첨가해서 부드럽게 겨울철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터전트라 해서 밸브라든지 또는 인테이크 쪽에 들어가는 카본 낀 것들을 싹 좀 이렇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해서 등록을 해줬고, 해줬다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금속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카드뮴, 니켈, 크롬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바륨 같은 물질, 그런 독성 물질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스크리닝해서 그것만 없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프리로 이제 해줬다 이거죠. 그러다가 아까 우리 김종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2014년부터 이제 유로 6로 가면서 배출가스 정화 장치가 특히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는 95% 저감이 되지만은 질소산화물은 그렇게 저감되는 게 없었어요. 플라즈마니 이런 기술들이 있지만은 그저 한 30% 정도 저감되고,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런 게 1종, 2종, 3종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도 보고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는 요소수, 우레아, 영어로 얘기하면 우레아, 유리아라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우레아라 그럽니다. 그거를 넣었더니
질소산화물 중에 그 N과 O, 그러니까 우리 질소산화물에 NO하고 NO2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소할 때 나오는 것을 N과 O를 분리하는, 해서 우리 이제 무해한 가스를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요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2010년만 해더라도 뭐 삼성화학이니 이런 데서 연간 15만 톤, 원래는 이제 비료용으로 많이 썼죠. 그 생산해서 비료용으로 많이 공급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는 뭐 삼성도 해줬고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뭐 에드블룬이 디노시민이 하는 그 유럽에서 개발한 요소수를 우리 수입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해줬죠. 해줘가지고 잘 공급이 됐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제대한 이후죠. 제대한 이후에 아니 요소수 사태가 터졌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많이 생산하는데 어쩐 일로 이게 했는가 해봤더니 그 나온 대로 요소수는 아까 이호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생산하기 쉬워요. 우리 오줌도 요소수입니다. 그냥 비료 암모니아에서 그 조제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제 봤더니 이게 값이 단가가 너무 싸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아마 공장이 문을 닫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뭐 10리터에 뭐 한 5,000원, 3,000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요소수 사태 터지면서 뭐 10리터에 뭐 몇만 원씩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수입이 좀 약간 원활하게 돼서 알아보니까 뭐 한 10,000원 정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소수에는 우리 첨가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은 그러한 중금속, 인체 해로운 중금속이 없고 그 요소수의 함량이 30%만 되면은, 그 물하고 포함해서 농도가 30%만 되면 언제든지 그냥 그건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번에 제가 새로 발표하신 게 발명하신 거 어떤 건지 몰라도 항상 법은 열려 있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맨날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고 고시도 개정하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은 그 첨가제 물질에다 그냥 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대신 아까 보니까 시험 하신 거 이래 보니까 우리가 아까 역사 또 얘기했지만은 2008년도에 이제 유럽하고 FTA를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이제 특히 자동차 분야, 내가 자동차 분야니까 다른 뭐 농산물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FTA는 다 포함되죠. 근데 그때의 유럽 규정을 우리 같이 따른다. 경유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할 때는 1998년도에 제가 이제 협상단 USTR, 미국 무역대표부죠. 워싱턴에. 거기 가가지고, 개소린차나 이런 거는 미국하고 우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 기준 해가지고 글로벌로 나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게 이제 FTA하고 합쳐지면서 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고, 그래서 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은 거기에 중금속이나 우리 카드뮴이나 니켈, 크롬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고 기존에 현재 나와 있는 요소수처럼 우레아처럼 낙스를 80% 이상만 저감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뭐 내일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올리면은 환경부에 얘기하면은 그다 물질 한 개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나라의 DPF가 제가 이제 있을 때 2005년도에 이 DPF를 다른 차를 이제 그러니까 신차죠. 운행차 말고 신차를 허가를 내줬는데 뿌조 407이라는 그 경유차 모델이 있습니다. 승용차. 거기에 첨가제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세륨. 그게 들어가가지고
매연을 산화시켜가지고 이제 제거시키는 장치가 이제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낙스는 못 줄이고 그 미세 그 먼지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4년도부터는 그 SCR이라는 장치가 질소산화물하고 그다음에 PM을 같이 줄일 수 있는 거 동시에, 그게 이제 기준이 강화됐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낙스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요소수밖에 없다. 그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좀 실험을 이제 일단 간이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시험을 중간 정도 지금 뭐 시작해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거 KD147이라고 하는 시험 모드는 그 운행차 시험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FTA 협정이 돼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제작사 처음 만들 때 그 시험하는 그 모드인 이제 WLTC라고 그래야죠. 월드와이드 뭐 그 우리 저 트럭 사이클에 해서 글로벌로 쓰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DPF 앞에다가 지금 있는 우레를 써가지고 저감률이 80%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A라는 물질을 새로 개발했다. 그럼 그걸 스프레이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80%나 뭐 그거 유사하게 나오면 바로 등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해봤더니 한 6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거 이제 좀 상의를 해서 뭐 아까 우리 저감장치처럼 1종, 2종, 3종을 하든가 한 50%밖에 안 나왔다. 저감률이. 그럼 뭐 한 3종 장치 정도로 해서 이것도 질소산화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쓸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또 법에다 넣으면 되죠. 시행규칙이라든지 뭐, 법에 보면 각종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저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러죠. 뭐. 저감 효과만 정확하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착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간이 시험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운행차 정밀 검사 방법으로 지금 아까 하신 거가 그건데 스크리닝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국제 시험 모드인 그 모드를 했을 때에 이게 줄어든다. 그런데 그건 이제 얼마만큼 줄어들지 모르죠. 테스트를 해서 뭐 80이 저감률이 80이 나올지 50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50% 이상만 나오면 상당히 그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을 해서 환경부로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뭐 공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인천에 그 황우여 옛날에 뭐 당 대표도 하고 그랬었죠. 그분이 저는 정치를 한 거 일부 뭐 좀 생활했지만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로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대법원장도 하고 상당한 그 경력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몇 번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저보고 자동차 전문가니까 좀 콜을 해서 좀 가서 이제 뭐 자동차 연료 전략기라든지 첨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자기가 기술적으로 모르는 거 법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가보니까 항상 법은 열려 있더라고요. 법문은 언제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법적으로는 지원해 주겠다.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해주면은 백업 해주면 자기가 그런 걸 같이 해서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상당히 그 좋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진짜 훌륭하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또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거, 사업. 그래서 뭐 국내에 또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로벌로 수출할 수도 있고. 상당히 그 생각하는 게 글로벌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이 공학도로서 이거 진짜 좁은 데서 모르고 이렇게 나는 했는데 이거 사업하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소수 대체 물질뿐만 아니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라든지, 지금 그 배출가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디젤 게이트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우리 환경부 제가 있을 때 147억을 벌금을 물려가지고 일단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거쳐가지고 뭐 다시 이제 계속 올라가고 했는데 항소하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우리 해가지고 결국은 한 10몇 억인가? 뭐 10분의 1도 아니죠. 아주 벌금을 아주 약하게 최종 결론을 했는데 지금도 이 국민들이 의식하는 소비자가 의식하는 것은 사실은 공해는 관계없어요. 오염물질은. 연료만 절약되면 되는데 이 연료 절약 장치 개발하신 분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안 갖고 이 장치는 이거 공해 물질이 엄청나게 주는데 이거 허가해달라 인정해달라.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러고 제가 퇴직하고도 보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뭐 이건 자기가 한 거는 온 그냥 다 쏟아부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최고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검증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연료가 줄든지 결국 연료가 줄다는 얘기는 이제 오염 물질도 적게 줄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장치가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꾸 이게 눈치를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시간을 길게 뺏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질문 들어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눈치 준 건 아니고요. 너무 좋은 얘기라 제가 옆분들한테 5분씩 줄이고 얘기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 사한 증인이시고 평생 살아오신 분이라 할 얘기가 정말 많고 많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정부 기관에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충분히 실험 의뢰할 기관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물질 WLTC 테스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대구, 울산, 전국에 있는 인증 기간을 뒤졌는데 제일 빠른 게 작년 12월부터 뒤졌는데 4월 달입니다. 그 다음이 6월 달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샘플이 테스트할 게 한 4, 5가지가 되거든요. 하나 해보고 문제점 있으면 좀 개선하고 이제 이해하셨죠? 6개월 있다 하나 해보고 이렇게 좀 바꿔볼까 또 6개월, 4개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뭐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 죽는 것처럼 버티기 힘든 상황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한 15초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그걸 빠뜨렸는데 금방 해줄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 친환경 사업단이라고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거고요. 연간 정부 예산이 지금도 뭐 그럴 겁니다.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한 120억 이상 정부 예산을 언제든지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RFP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프로젝트에다 참여를 하겠다. 그럼 정부 돈을 줍니다. 1년에 뭐 작게는 한 5천만 원부터 많게는 뭐 2억 5천도 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 돈을 안 들이고 발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단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대전의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사업단 그게 사무실이 꾸려져 있는데 그전에는 기계연구원에서 그걸 했었죠. 거기다가 제출을 하고 우리 이런 걸 좀 할 테니까 도와다오 그러면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 정도로 낙스를 60% 80% 줄이겠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돈 받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모르시니까 이거 내 돈 들여가지고 우리 재산 탕진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나는 이제 도와드리겠다 이거죠. 이거를. 예, 이상입니다.